지금 관세 협상이 미국과 진행 중이고 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오늘 TV조선 단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측근이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 뉴스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좀 다룰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동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황당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명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안목, 틀, 프레임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힘들 때 굉장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이 뭔가 궤변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그건 논리가 아니죠. 궤변이죠. 그런 논리적인 궤변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지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쏟아지는 막말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느낌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 입장, 내재적 접근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큰 인물이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최동석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 저는 사실상 뭉개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김어준의 어심이 이재명의 명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후보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현 판사를 또 공격했습니다. 근데 참 황당하게 저번에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다그칠 때, 몰아세울 때 그때 했던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 뭐 새로 나온 반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세 협상 아닌가요? 그런데 일정 부분 관세 협상에 대해서 거리를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금요일날 어디 갔다고요? 부산에 갔습니다. 근데 그 부산에 중요한 일이 있었냐? 자기 저거 하러 간 거예요. 이른바 광팔려고 가는 겁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정작 관세 협상을 그거를 대통령으로서 회의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 회의는 비서실장한테 넘겨주고 갔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뭔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참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요번에 11월에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또 여러분 다 기대하시겠지만 기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상하시겠지만 진보 정권 이른바 김정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을 에이펙 경주로 데려오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크게 5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또 출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눈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이템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초사랑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광호님, 옹이님, 그레이스님 조금 후에 봅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늘 감사한 게 제가 일일이 여러분과 소통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끼리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레이스 네코님, 서초사랑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실은 제가 새벽 1시에 스트리밍을 했는데 50여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못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제가 제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늦게 해서 제가 송구할 뿐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루하루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피치 못할 상황이 됐을 땐
새벽이든 좀 늦은 시간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초상님, 그러기 전동신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오미님, 너무 감사하고요. 김민영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세요. 그리고 신아람님, 코찬대 주기현 부장판사를 디스하고 있네. 그렇죠? 야오미님, 맞습니다. 지수지수님, 신아람님, 김은성님, 박명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영님, 오늘 낮에 들었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화이트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본격적인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날도 덥고 답답하고 짜증도 불쾌지수도 높은데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그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저도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게 보니까 TV조선에서 백대우 기자가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 백대우 기자는 제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한데, 요번에 TV조선에서 아마 워싱턴 특파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보면 트럼프 측근이라는 사람이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대우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21일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으로 27일 파악됐습니다. 좀 뒤늦게 알려졌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AFPI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입니다. 여기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여야 의원, 국회의원 13명을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런 시련을 겪어갔다. 그래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와,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거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조약, 여야 다 떠나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대통령실의 부대변으로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원 연설에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습니다. 그게 팝송을 잘해서 바이든이 이렇게 번쩍 손을 든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손을 잡고 그냥 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28,000명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953년도에 휴전을 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란 거를 맺은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려고 했는데 악착같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대한민국, 한반도에 주둔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뭐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전쟁이 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미군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한미 FTA, 세 번째가 뭐냐?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70주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의회 연설도 하고 바이든을 만나서 만찬도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먼 한반도에 가서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 후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어느새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에 올라서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친중 정권이었잖아요. 친북 정권이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확실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동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자유민주 체제가 나토, 우리나라가 나토에 있는 유럽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 나토 정상회의 때 4개국, IP 4개국이라고 해서 호주, 일본, 한국 그런 나라들이 같이 갔던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그건 뭡니까? 지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진영에 있어서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좋았고 우리는 어설프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처럼 균형 외교니 등거리 외교니 한반도 운전자론이니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플러스 시장 경제를 토대로 그들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동반관계를 갖되 그쪽의 사회주의, 권위주의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WTO 체제 안에서 중국이, 미국의 민주당이 특히 WTO 체제를 통해서 중국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권과 권위주의 체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 중국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권위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요구를 했고 그거는 어떻게 한다면 세상에 양쪽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누구한테 무게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무게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 시장 경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우린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문재인 정부 때 궤도를 이탈한 한미 동맹 그리고 죽창갈로 부르는 껄핏하면 죽창 들고 뛰어겠다고 조국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민족주의를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반일 검정을 선동했던 거 아닙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과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갓을 쓰면 끈이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끈을 묶죠. 그런데 우리 끈 중에서 일본이란 끈을 자르면 미국이란 끈 말고 일본이란 끈만 잘라도 갓이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진보 정권에서 진보라고 하는 그 진영은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한미일 공존을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타임즈 기자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한국이란 나라가 친중이냐 아니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이 뭐였습니까?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한 겁니다.
대만이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뭐냐?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게 이미 다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드 플라이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여야 정치인들 13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부 의원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은 관세협정, 오늘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은 관세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퉁치기를 합니다.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이걸 할 수 없다는 능력도 없고 그런 책임감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퉁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비서실장이 이 중요한 회의를 주재합니까? 그리고 본인은 부산 가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해수부 빨리 이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에? 내년 지방선거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지방선거, 중앙 권력에 의해서, 입법 권력에 의해서 지방 권력까지 자기가 다 확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 그게 대통령의 인식입니까? 정파의 진영의 수장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따 다루겠지만 방미 의원당 공동 단장이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AFPI, 이게 뭐라고 했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에서 워싱턴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통상과 안보 문제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라고 썼다 이거죠. 내정 간섭이 안 되게 미국이 치밀하게 여러 방면으로 이재명 정권의 숨통끈기를 슬슬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 관세협상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사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교라는 게 굉장히 스페셜한가요? 특별한가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묻어나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있는데 세금, 관세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없어. 왔다 갔다 해. 중국에 나한테 굉장히 욕하다가 막상 내가 중요한 위치가 되니까 저한테 갑자기 좋은 얘기를 해. 살살 날 좋아한다고 얘기해. 그럼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욕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서 트럼프를 악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을 할 겁니다.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고 본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우리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능력 부족에 대한 그런 거 없이 또 다른 식으로 프레임을, 전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아, 트럼프 문제네. 악마네. 아니, 뭐 미국이 저래?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거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는 장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가 미국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윈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제시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한미 동맹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굳건하게 만들어냈는데 정권 교체 됐으니까 4강 외교, 4강 대사 쫙 불러들였잖아요.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채널을 이용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리고 산업부 장관 요번에 청문회 통과돼서 갔죠? 그분 두산에 있던 뭐 사장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가서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다가 기각이 됐을 때 트럼프가 전화했잖아요. 당신 대통령 나올 거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표적인 미국통이고 주미대사하고요. 또 모두 했습니까? 한미 FTA 관련해서 그 중심된 어떤 역할을 했죠. 그리고 통상교섭 본부장도 했죠. 협상이란 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누가 써준 페이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알았을 때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서 서로 상대를 긁어줄 수 있고 그 나라의 언론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다는 게 결국 뭐냐? 트럼프를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악마화할 겁니다. 아, 뭐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돈만 밝힌다? 근데 제가 미국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른바 아주 잘 나갔을 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국가 부채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처음에는 트럼프식 공화당이었지만 예전과 달리 민주당도 예전에 달리 미국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아시아로 이게 방점이 바뀌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 문제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중동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덜하죠. 중국에 대한 게 관심이 큰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맺은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서 미국 조야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페이퍼 쫙 읽으면서 싱하이밍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 오판이다. 이런 오판하면 안 된다. 훈계조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을 대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중국이 민주당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봅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러 갔는데 공항에서 기자들이 얻어 터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가서 혼밥하고 기껏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작은 나라고 너희는 큰 봉우리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이딴 얘기 하고 왔잖아요. 그게 대등한 관계입니까? 그게 균형 외교입니까? 그래서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이른바 그리고 사드 쌍불 1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형도 아니고 방어형 미사일 체계 관련해서 사드를 가져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추가 배치 안 한다.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3불 1한이라는 황당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방위, 우리의 주권 이것을 제한하는 그런 굴욕적인 입장을 중국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뭐 얻은 게 있나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당당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입장이나 북한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그거예요. 어설프게 양다리 하는 사람을 그쪽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라 좀 일관되게 그 대신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도 잘한다고 하고 저 사람한테 잘한다고 한다면 신뢰가 갑니까? 아니죠. 차라리 저쪽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그럼 나도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동북아 균형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이것을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대한민국이 북중러로 가겠다는 거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랑 논다는 거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유명한 외교 전문가 분들한테 한결같이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민주당 쪽 전문가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아닙니다. 이걸 떠나서 냉정한 세계 질서 안에서의 어떤 힘의 논리, 외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교술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쟁력,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군사력,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을 통해서 상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전쟁 억제력 이게 있지 않으면 외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무슨 외교가 있습니까? 외교가 얼마나 냉정한데 그냥 말 몇 마디로 가가지고 상대를 속여가지고 상대를 설득해서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모든 나라는 다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상대의 선의에 의해서 북한을 떠받들고 중국을 떠받들고 러시아를 떠받든다고 해서 그들이 지켜줍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핵을 개발할 의지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얘기했고 노무현 정부 때 핵? 그건 그들이 자위 방어용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정은이 업고 다니면서 사실상 김정은은 비핵화할 사람이에요.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자유진영한테 얘기했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실상 웃음꼴 당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그런 얘기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외교라는 거 그리고 대북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얘기를 들어오자면 이 뉴스는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트럼프의 측근이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13명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할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 10시인데 31도인가요? 그런가요? 잠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31도예요? 저 지금 방인데 사실 제가 에어컨을 좀 켜놨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가 와이셔츠에 이제 넥타이를 메고 있고, 저도 뭐 반팔을 입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매일 이 복장을 하는 게 좀 일관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변하는 건 있습니다. 넥타이는 조금 자주 바꾸고요. 근데 실은 제가 뭐 이 결례인지 모르겠지만 실은 제가 바지는 반바지입니다. 좀 웃기죠?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29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시고요. 바지, 반바지. 여러분 집에 계시면 반바지 입는 거 아닙니까? 여튼 에어컨이 좋긴 한데 또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건강도 안 좋고 환기도 시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편한 복장으로 해도 된다고 하시니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어나면 반바지가 보일 텐데 테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도록 할게요.